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마음까지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캐런 베스 LA 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선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241년 LA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탐 브래들리 시장 이후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됐습니다. 제43대 캐런 베스 LA 시장은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돌입합니다. 당장 노숙자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노숙자 거주지 제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4만 명의 빈곤층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국을 출범해 치안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를 열어두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로스앤젤레스를 건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에리카 세텔레 시장은 주민들에게 송별사를 전하고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영광이었고 평생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10대들의 펜타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 2개가 발의됐습니다. 마약 해독제를 학교에 배치하고 약물 남용 부작용 교육을 강화,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남가주의 비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강우량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까지 내리겠고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일부 지역에는 내일 새벽 얼음이 얼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산악지역 차량들의 눈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은 스노우 체인이 있어야 운행이 가능합니다. LA 항구가 22년 만에 미국에서 가장 물동량이 많은 항구의 지위를 뉴욕 동부 지역에 내줬습니다. 세계의 공급망 혼란과 중국산 제품의 수입 감소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더그두시 애리조나 주지사는 올 8월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이민자를 막겠다며 남서부 도시 유마에 컨테이너 130개를 쌓은 장벽을 설치한 데 이어서 이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경영하게 된 일론 머스크가 트윗의 최대 글자 수를 280에서 4,000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외교 당국자 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된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주요 7개국 정상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대러시아 추가 제재 문제를 논의하게 됩니다. 한국 국회에서 통과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대통령실이 진상을 밝힌 뒤 판단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인세 인하를 두고도 여야가 맞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인하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정진상 전 실장에게 건넨 명절 선물 비용 3천만 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4강 팀이 확정됐습니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 그리고 프랑스와 모로코로 압축됐습니다. LA 차저스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23대 17로 승리하고 시즌 7승 6패를 기록하면서 플레이오프 진출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7.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제43대 LA 시장에 캐런 베스가 취임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임기에 들어간 그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LA시의 241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이자 탐 브래들리 시장 이후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됐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했던 어제 공개 취임식은 당초 시청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비 때문에 실내로 장소가 변경돼 마이크로소프트 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취임 선서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초 흑인으로도 최초로 부통령에 오른 인물이라 특별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성 최초, 흑인 최초 부통령이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최초의 여성주 상원의원인 템포와 토니 애킨스, 그리고 캘리포니아 최초의 여성 부지사 일레니 쿠랄라키스 등도 자리를 빛내기도 했습니다. 어제 취임 선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주재했던 취임 선서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and repeat after me. Yes. I, Karen Ruth Bass, I, Karen Ruth Bass, do solemnly swear do solemnly swear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at I will support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the Constitution of the State of California, and the Charter of the City of Los Angeles, and the Charter of the City of Los Angeles, and that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and I will faithfully discharge the duties of the office of mayor of the office of mayor according to my best ability. according to my best ability. Madam Mayor. 어제 취임식에서는 축사와 뮤지컬 공연도 이어졌고 스티비 원더의 깜짝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주류 언론들은 시의원 인종차별 스캔들로 인해서 시의회에 여전히 여파가 있고 노숙자 등 LA시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캐런 베스가 리더 자리를 이어받았다며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은 어제 열렸지만 공식 임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며 4년의 임기입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취임사에서 LA 시민들이 팬데믹, 급변하는 경제, 급변하는 기후, 높은 생활비, 노숙자 문제 등이 존재하는 역사의 변곡점에서 나에게 시장으로 봉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당장 오늘 임기 첫날부터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캐런 베스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국을 출범시키고 이웃들, 가게 점원, 개를 산책시키는 시민, 청소년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세히 정보를 취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관 증원, 조명, 거리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외에도 주택 부족 현상 개선, 클린 에너지와 탄소 배출 제로 등 친환경 정책, 지역 경제와 고용 안정 및 성장, 저소득층 지원 등에도 각별한 관심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의 어제 취임사 잠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 city where people are housed and tents are gone. A city where people are comfortable walking and shopping in all neighborhoods at all hours. A city where murals replace graffiti. And a city, most important, where we lock arms with each other until we get the job done. I believe that times of inflection require reflection. And I believe it's time for Angelenos to remind ourselves where we come from and who we are. You elected me to lead, and lead I will do, but I am also asking you, Angelenos, to join me in moving our city forward. 오늘부터 공식 임기가 시작된 캐런 베스 LA 시장은 앞으로 4년간 LA시를 이끌게 됩니다. LA에서 태어난 베스 시장은 샌디에고 주립대학교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칼세이 도밍게즈 힐즈에서 학사 학위를, USC에서 사회복지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는 LA 지역에서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했고 캘리포니아 47지구 주하원의원, 캘리포니아 33지구 연방하원의원, 캘리포니아 37지구 연방하원의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캐런 베스 신임 LA 시장은 오늘 비상사태를 발령할 예정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이 오늘 오전 시장으로서의 첫 활동으로 LA시의 이머전시 오퍼레이션 센터를 방문해서 홈레스 비상사태를 공식 선포할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취임사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탄탄한 뼈대를 만들 수 있고 LA시 전체적인 차원의 통합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자신의 임기 첫 해에 약 17,0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해서 거리 생활을 청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현재 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나 LA시가 텐트시티라는 치욕적인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캐런 베스 LA 시장은 LA 모든 시민들에게 노숙자 주택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에릭 카세트 LA 시장은 어제 8년간의 시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송별사를 전했습니다. 에릭 카세트 시장은 성명을 통해서 3,448일 전 시장 임기를 시작해 오늘 끝내게 됐다며 매일 LA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영광이었고 평생 감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임기 내에 활동했던 프로젝트
모두 공개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Its weather, geography, and experiences is like nowhere else on Earth. And our people are among the world's most creative, diverse, and determined. Angelenos possess an open, innovative spirit. We are relentless in our pursuit of justice and equality. LA has something so special that has always and will always set us apart, our passion to lead the future. Together we've made generational investments that are the foundation for lasting economic prosperity. 자신이 8년 When I 동안 came in as LA시를 mayor, 했던 we needed 일들을 to get the city 차례대로 back to 설명을 basics 하고 and work 있는 together. 상황입니다. And we did. We 가세티 jumpstarted our 시장은 economy, 내가 got workers 아플 back on the 때까지, job in record 아파서 time. 시청에 We cut 출근하지 red 못할 tape and 때까지 helped LA를 ensure 위해서 일을 90,000 하겠다라고 new businesses 생각을 했다며 그날은 오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험을 향해 떠나야 할 때라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현 바이든 정부에서 인도 대사로 위촉돼 연방의회 인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LAPD가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 폭행 사건에 대해 오늘도 수사를 계속합니다. 지난 9일 금요일 저녁 링컨하이 지역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렸던 행사장에서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이 일부 시민활동가들에게 습격당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LAPD가 사건 다음 날인 10일 토요일부터 수사에 착수했고 사흘째인 오늘도 역시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LAPD는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실내 행사장에서 링컨하이 지역의 이벤트가 열렸고 케빈 딜레온 LA 시의원이 이 행사에 참석을 했다가 일부 시민활동가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LAPD는 당시 케빈 딜레온 시의원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문을 열고 행사장 밖으로 나가려고 시도했지만 이 시민활동가들이 케빈 딜레온 시의원을 강제로 막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충돌이 일어났으며 특히 시민활동가인 제이슨 리디는 케빈 딜레온 시의원을 상대로 박치기,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LAPD는 케빈 딜레온 시의원과 시민활동가 제이슨 리디가 건물 밖으로 나가서까지 계속 몸싸움을 하며 충돌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비 많이 왔죠. 곳곳에 비도 많이 오고 강우량을 신기록 세운 곳도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랭캐스터 지역에서 어제 총 0.46인치의 비가 내렸는데 이것은 1993년 0.16인치,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0.16인치 기록을 29년 만에 갈아치운 것입니다. 두 배도 훨씬 넘는 0.46인치의 비가 내렸습니다. 랭캐스터 지역은 내륙 사막이어서 비가 잘 오지 않는데 어제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것입니다. 버뱅크 공항도 1.21인치의 비가 내려 강우량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LA 지역에 겨울을 맞아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서 강우량 신기록을 이렇게 세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서 LA 지역의 밤과 새벽에 우박이 내리고 얼음도 얼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악 지역에는 눈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겨울을 맞아 기온이 내려가고 추운 날씨 속에 비까지 내리면서 산악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산악 지역 도로를 통과할 경우 좀 더 신경 써서 이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산악 지역에는 눈이 많이 내리는 만큼 차량에는 반드시 스노우 체인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도 당부했습니다. 산악 지역을 넘어가는 차량들의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전과 방어운전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 이제 월드컵 소식 알아볼 텐데요. 아시는 분들 주말에 경기 펼쳤고 이변이었기 때문에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모로코가 4강 진출에 확정지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물론이고요. 아랍 전역도 흥분으로 휩싸였는데 왜 그럴까요? KBS가 보도합니다. 모로코의 4강 진출이 확정되는 순간 얼싸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마음 졸이던 팬들은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모로코 전역에서는 밤새 국기를 흔들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 위치해 있지만 아랍권으로 묶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와 아랍 세계 모두 다 함께 축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도 기쁨의 함성이 울렸습니다. 시리아 난민 캠프에서도 하나된 아랍을 응원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흥분은 유럽의 모로코 팬들에게도 퍼졌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에서도 모로코 국기가 날렸습니다.
프랑스 파리 등에서는 프랑스와 모로코 팬들이 뒤엉키며 위험한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흥분한 일부 모로코 팬들은 경찰에 헬멧과 유리병 등을 던지기도 했고 폭죽을 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일부를 연행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우수경입니다.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12월 12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 시각 현재 남가주일 때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출근 시간 이후에는 조금씩 그쳐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50도 중반까지 떨어져서 이번 주 중 가장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부터는 쾌청한 하늘 볼 수 있고 남은 한 주간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목요일 하루만 구름 낀 흐린 날씨 잠시 보이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과 밤 기온은 모두 여전히 이번 주 중에도 평년 기온을 밑돌아서 쌀쌀한 한겨울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56도, 밤 최저 기온은 41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7도, 40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54도, 35도, 해안 지역은 55도, 42도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은 오늘 전국에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눈발이 날리는 곳 그리고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3도, 낮 최고 기온은 39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뉴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겨울철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이 심각해지면서 LA 주민들 벗었던 마스크 다시 착용하는 주민들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코로나 등급을 높음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확산세가 지속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부활될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지난주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당 258명에 달했고 입원 환자 수가 10만 명당 15명이 된 상태입니다. LA타임즈는 보건당국이 언급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재개는 불확실한 상황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할리데이 시즌이 다가오면서 LA 카운티 주민들은 단체 모임이 많아졌고 외식 또는 콘서트나 대형 파티 참석 등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환경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현재 200명 이상 참석하는 대형 모임의 경우 최소 1명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80-90%에 달하며 참석 인원이 350명 이상일 경우 약 100%를 증가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이고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 우려가 커지면서 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올겨울 코로나와 독감, RSV까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데믹이 점차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테스트와 마찬가지로 독감이나 RSV에 대해서도 손쉽게 자가 진단이 가능한 키트 공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연방의회 매체인 더 힐은 어제 아직까지는 최근 유행하는 독감이나 RSV를 완벽하게 감지할 자가진단 테스트는 없다면서 최근 시민들 사이에서 독감이나 RSV도 자택에서 손쉽게 진단하기를 바라는 수요가 많아졌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초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한 코로나와 독감, RSV 동시 자가진단 키트가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신속 항원 검사가 아니라 PCR 기반의 테스트며 따라서 집에서 직접 샘플을 채취한 다음 실험실에 우편을 통해 보내야만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더 힐은 RSV 테스트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의외로 독감 테스트는 드럭스토어나 병원, 긴급치료센터, 클리닉 등에서 현재 손쉽게 할 수 있다면서 보다 정확한 자신의 병명을 알고 싶다면 직접 테스트 장소를 방문하길 권장한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3년간 미국의 방역을 이끌고 이달 퇴임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전대미문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배울 게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임을 맞아 뉴욕타임즈에 실은 기고문에서 역사상 여러 새로운 전염병이 인류의 도전장을 던졌기에 이번 팬데믹은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으나 일부 질병은 문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68년부터 국립의료원에서 일해온 파우치 소장은 이번 달로 54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1918년 독감 대전염 이후 가장 파괴적인 호흡기 질환 팬데믹이었다며 이에 맞서 불과 1년 만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개발해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낸 것은 전례 없는 위협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일부 보건 대응에 실패하는 고통스러운 교훈 역시 있었다고 파우치 소장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대처법을 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은 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경질될 위기도 여러 차례 넘기기도 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이용 가능한 최상의 자료에 기반해 보건 정책이 펼쳐지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의 책임이라며 과학자와 보건 근로자들이 언론과 뉴미디어를 통해 목소리를 내므로써 자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50여 년간 몸담은 직장을 떠나는 그는 마치 엊그제 같은 것 같다라며 진부한 표현을 쓰는데 주저하게 되지만 50년이 훌쩍 지나 국립보건원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느끼는 감정이 꼭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10대들의 펜타닐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 2개가 발의됐습니다. 최근에 당선된 조 패터슨 가주 하원의원이 K-12 공립학교들에게 약물 해독제인 랄록선을 배포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 AB 19를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모든 공립학교에 랄록선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생들이 약물을 과다 남용했을 시 위급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데이브 코르테스 가주 상원의원은 학교 교직원들이 이 랄록슨의 사용법을 배우고 학생들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모두 200명 이상의 10대 청소년이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지역에서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가스를 사용하는 설비 및 가전장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전기만 사용하게 하는 친환경 조례안이 LA시 의회에서 최종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동안 요식업계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받아들여져 레스토랑 시설은 해당 규제에서 예외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식당 입장에서는 비용이 비싼 전기 그릴 의무화를 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조리 방법상 가스 스토브가 선호되는 한식과 중식 등 많은 식당이 크게 안도하는 상황입니다. LA시 의회는 지난주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요리, 용수 등의 용도로 연료 가스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새 아파트와 주택은 물론 비즈니스 신축 빌딩까지 모두 적용됩니다. 조례안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티아 라만시 의원은 새로 지어진 건물이 지구를 가열해 더 강렬한 가뭄, 더 치명적인 폭염을 초래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연방하원이 지난 9일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항 삽입에는 특히 미셸 박스데일과 앤디 킴, 또 메릴린 스트리글랜드 같은 한국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이상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제외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서 한국 관리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표들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정전협정 체계로 흩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상원에 각각 제출됐던 북미 이상가족 상봉법안 내용이 이 법안에 포함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관할하는 연방법원에 한인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법무부는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 지법 치안판사로 피터 강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강 신임 치안판사는 북가주 지역 로펌 베이커보치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전문 변호사로 일해왔습니다. 또 중재협회 회원으로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지난 2012년부터 중재 담당관으로 활동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강 신임 판사는 그동안 민권, 이민, 망명, 재향군인 등과 관련해 공익변호 활동도 펼쳐왔다며 그의 다양한 경험과 법률적 지식이 연방법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터 강 신임 판사는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했고 조지타운 대학 로스쿨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특허 및 지식재산권 관련 분야에서 전미 최우수 변호사 명단에 6년 연속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17회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에 애플 TV 플러스 시리즈 파친코의 총괄 프로듀서 겸 각색을 담당한 허수진 작가가 선정됐습니다. LA 한국문화원과 컨텐츠진흥원 LA센터가 2022년 다리 어워드 올해의 인물로 허 작가를 선정했고 최근 문화원에서 시상식을 열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허 작가는 사정상 온라인으로 시상식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이 다리 어워드는 컨텐츠 산업 교류를 통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이 골든글러브 비영어권 영화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골든글러브를 주관하는 헐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비영어권 영화 작품상 부문 후보에 한국의 헤어질 결심 등 5편을 선정했습니다. 제80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은 내년 1월 10일 베벌리힐즈의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 열리며 이번에는 중계가 이루어집니다. 38년 만에 분화한 세계 최대의 활화산, 미국 하와이주 마우나로아 화산에서 용암 분출량이 크게 줄면서 화산 경보 단계가 하향으로 조정됐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의 하와이 화산 관측소는 어제 마우나로아 화산 경보 수준을 경고에서 주의로 낮췄습니다. 주의는 화산 분화가 진행 중이지만 그 위험이 제한적일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스포츠 소식이 이어집니다.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 메트로은행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월드컵 이제 4강까지 왔네요. 4강, 이제 4강 왔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도깨비 같은 월드컵. 이 세상에 4강까지 물론 4강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4강전에는 22위 모로코고 4위 프랑스가 붙게 되었고 크로아티아가 12위고 아르헨티나가 3위인데 이제 4강전을 앞두게 됐는데 그 과정이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었는데 아르헨티나가 결국은 4강까지 왔고 일본이 독일과 스페인 모두 격파했고 대한민국은 포르투갈 이겼는데 포르투갈이 우리한테 지고 16강에 올라가서 결국 스위스를 6대1로 깼잖아요. 그래서 대단하구나 포르투갈 그런 팀을 깼는데 했는데 역시 또 물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도깨비 같다 하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로 모로코한테 1대0으로 포르투갈이 지리라고 또 생각을 못했잖아요. 더군다나 그 넉아웃 게임에서. 그래서 종착역이 다가오는 그런 도깨비 같은 월드컵은 이제 4강으로 압축이 됐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르헨티나가 지금 모처럼 그 4강전에 올라서 결승에 도전하기 때문에 3만 명 이상의 아르헨티나 팬들이 경기장을 찾을 것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숙소도 못 구하고 티켓도 못 구해서
상당히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얘기보다도 브라질 그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경기 보셨죠? 브라질 경기요. 그럼요. 네. 네, 그 두 번째 골 넣고서 그 치치 감독이 치사하게 그 선수 같이 그 춤추는 거 양복 입고 보셨죠? 그 뭐 한국과의 경기에서도 춤추고 그래서 뭐 한국 축구 팬들이 굉장히 화도 많이 났었어요. 예, 그 아주 그 가벼운 행동을 보이면서 결국은 브라질이 뭐 마치 우승한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결국은 물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감독이 너무 이렇게 가벼운 행동을 하면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줬는데, 아무튼 그런 브라질이 결국은 8강전도 못 올라가고 이제 4강전도 못 올라가고 이제 물러났잖아. 이런 걸 보면서 이게 감독도 어느 정도 결국은 잘렸어요. 그래서 브라질 감독도 이번 이제 치치 감독도 잘리게 됐고, 아무튼 브라질이 빠지면서 브라질들이 구매해놨던 그 티켓이 이제 또 싼 가격에 팔린다. 그 사람들 돌아가는 일이 지금 상당히 머리 아프게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귀국한 비행기표 변경에 엄청 고생 중일 거라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일단 다시 말씀드리면 4강전에 22위 모로코, 그다음에 프랑스. 근데 이제 모로코라는 나라가 한때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모로코 이민자들이 특히 그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그런 이민자, 튜니지라든가 알제리 쪽의 이민자들이 상당히 프랑스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한 타운을 형성해가지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아마 4강전 파리는 4강전 열릴 때 아랍권들, 아프리카 아랍권들 응원단과 프랑스 응원단의 마찰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크로아티아는 지난 대회 이제 준우승 팀이니까 아르헨티나가 아무리 강팀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경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르헨티나가 51위 사우디에 일격을 당했던 팀이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월드컵 치르면서 축구가 얼마나 상대적인 경기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새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축구가 왜 재밌냐 그랬더니 결국은 어느 팀이 이길지 모르기 때문에 재미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말 럭비공만 이리저리 치는 게 아니라 축구공도 참 여러 방면으로 막 튀어가지고 아무튼 이번 22번째 월드컵은 이번에 속출이었고, 우리 이제 기대하는 게 이제 독중미 월드컵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3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참가할 가능성은 뭐 거의 확정적이라는 것을 있을 정도로, 지금 아시아에 7팀이 그러니까 7팀이 본선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48팀이 오니까. 그래서 일단 다음에 누가 감독을 맡아서 3년 반 동안 잘 조련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LA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멋진 경기를 펼쳐서. 근데 이제 대회 방식에 대해서 상황선례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48팀이 참가해서 16팀은 집으로 돌아가고 32강부터 토너먼트로 가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확정적이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3팀이 한 조가 이루게 되면은 그 리그전에서 그 담합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예선전에서도 승부차기제를 도입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직까지 100%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되는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께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소식으로 가보죠. 메이저리그는 뭐 일단 돈 얘기밖에 없어요. 여기억, 저기억, 여기저기 억억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에런 저지가 양키스와 3억 6천만 달러 다 계약됐던 건 뭐 유진 앵커께서 여러 번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런 저지가 양키스와 3억 6천만 달러에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그 선발진이 보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발진 중에서 카를로스 로돈이라는 그런 선수가 양키스에 온다면 우승 반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면서 그 양키스에게 약속 이행을 좀 부탁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잡기 위해서 지금 난리인데, 이 선수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카를로스 로돈 좀 이름이 좀 귀에 안 익었던 선수인데 2015년에 데뷔를 했고 마이애미 출생이에요. 그리고 좌완인데 아무튼 그 굉장히 이 선수가 양키스에 온다면은 선발진이 보강이 돼서 에런 저지의 대포와 그 로돈의 그 어떤 그런 투구 내용이 합쳐진다면은 우승 반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서 지금 메이저리그에서는 아주 스포츠 겨울 리그가 굉장히 따끈따끈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인데, 여기에 이제 한국의 그 키움이라는 키움 히어로즈라는 팀이 있는데요. 요번
한국에서 MVP를 수상할 때 이정우 선수 24살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42경기에 나와서 3할 4푼 9리 23 홈런을 친 그 MVP 수상 메이저 선수인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메이저리그 팀들이요 아시아 선수 중에서 야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진출 가능성이 높아서 김하성과 함께 내년에 또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주름 잡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정우 선수는 이제 2023 시즌이 끝나야 근데 메이저리그 진출이 가능하니까 내후년 그렇죠. 메이저리그 뛰는 거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작년 내년이 아니고 내후년이죠. 네. 헷갈렸어요. 네. 아무튼 네. 이런 선수들이 자꾸 오므로써 우리가 이제 좋은 선수들을 볼 수가 있게 돼 있죠. 네. 자, 다음 주에 저희가 월요일 연결할 때는 월드컵이 끝난 후에 우승팀이 누군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이제 일단은 4강전이니까 관심이 좀 많고 모로코하고 프랑스전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모로코가 프랑스의 그 지배를 좀 받았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도 모로코 국민들이 조금은 좀 이렇게 프랑스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 그래서 좋죠. 네. 네, 파리에서 응원단들끼리 부딪힐 수도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많은 고민도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제 4강전 그리고 이제 결승전이 기대가 되는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1호의 첫 단계로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이 20여일의 항해를 마치고 지난 주말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는 이번 비행을 시작으로 달 탐사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겠다라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YTN입니다. 허공에 세 가닥의 줄이 길게 늘어지더니 끝에 달린 낙하산이 활짝 펴집니다. 공기의 저항을 받으며 유유히 내려오던 우주선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연안인 태평양 바다 위로 떨어집니다. 달 궤도를 선회한 무인 우주선 오리온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겁니다. 지난달 16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우주로 발사된 지 25일 만입니다. 이날은 미국의 유인달 탐사 아폴로 계획의 마지막인 아폴로 17호가 달 표면에 닿은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때입니다. 우주선은 마네킹을 태우고 궤도 비행을 하면서 달 표면에 130km 상공까지 근접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행사 탑승이 가능한 우주선으로서는 지구에서 가장 먼 43만 2,000km 지점까지 도달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Artemis 1 has thus far been pretty phenomenal, right? You know, the whole point of a test flight is to prove that we did the engineering and the design work correctly. 무사 귀환의 최대 관건은 방열판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기권을 돌파할 때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가까이 되는 섭씨 2,800도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so we need to make sure that heat shield performs as we intend it to perform so we can fly crew on Artemis 2. 이번 귀환 비행을 분석한 결과는 2년 뒤 사람을 태운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2호가 가능한지 척도가 됩니다. 나사는 궁극적으로 우주 비행사가 상주하는 달 기지와 정거장을 지어 달 자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경영하는 일론 머스크가 어제 트윗의 최대 글자 수를 현행 280자에서 4,000자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어제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 일정은 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 대해서 짧은 글로 소통하는 트위터의 특성과 장점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존이나 메타 같은 빅테크들과 월마트, 포드 자동차 등의 대기업들이 주로 사무직을 대상으로 이달에 감원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블루칼라 분야에서는 일선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페루의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페루 전국이 극도의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연일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페루 연결해 봅니다. 남미 페루의 수도 리마 거리로 시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의회 앞에 모인 시위대는
경적을 울리며 페드로 카스티오 전 대통령을 탄핵한 의회를 성토합니다. 탄핵 후 취임한 디나 볼루아르테 신임 대통령의 관모형은 시위대의 발에 걷어차입니다. 의회에서도 탄핵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거셉니다. 최루탄을 쏘며 강제 해산에 나선 경찰과 시위대의 격렬한 충돌은 페루 전역에서 밤에도 이어집니다. 연일 시위가 벌어진 중남부 안다우 아일라스에서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각지에서 충돌이 이어지고 있어 사상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직후 7일간 구금을 명령받은 카스티오 전 대통령은 멕시코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멕시코는 망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에 새로운 내각을 짜서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탄핵 후폭풍은 단기간에 잦아들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의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J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당신을 위해서라면 더 멀리, 올류,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주택융자 신청에서 승인까지 딱 하루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주택융자 시장을 선도하는 US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